좀 가벼운 주제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질문 하나 좀 세 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로봇을 연구하게 되셨나요?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왜 못했냐면 교수님이 안 받아줬어요. 로봇 하는 교수님이 저를 안 받아줘가지고 로봇을 못해서 사실 로봇이 지금도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로봇을 연구하게 되셨나요? 뭐 대부분의 공대생들이 그랬던 것처럼, 예, 저도 어렸을 때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뭐 프로그램 하는 거 좋아하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, 근데 그 당시에는 로봇을 딱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없었고요.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듣다가 3학년 때 메카트로닉스라는 수업을 들었는데, 그 수업에서 아, 이게 로봇이 정말 재밌다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됐었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로봇 쪽으로, 네, 빠져서 지금까지, 예, 쭉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, 네, 잡혀 살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어렸을 때는 로봇을 만들 거라는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.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로봇 공학자는 직업이 없었어요. 그 당시에 아주 극소수의 뭐 교수나 기관에서 로봇을 만들었지 로봇 공학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. 저도 이제 그 학부 때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로봇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일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고전 영화 아이언맨. 벌써 한 20년 됐죠.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보통 로봇 만드는 그런 거나 이제 박사님들은 되게 머리 희끗희끗 하시고 최소 그 로봇 만드는 박사님 되려면 최소 60살 정도는 돼야 로봇 만드는 박사님 될 수 있거든요. 미디어 상에서는. 근데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굉장히 젊은 그 토니 스타크가 로봇도 잘 만들고 돈도 많고 지구도 구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 사실 와 저거 굉장히 멋지다 저 직업.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다행히 로봇 연구실로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로봇을 만들고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 로봇 연구자가 되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? 토니 스타크하고 비교하면. 현실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저도 이제 토니 스타크도 거기에서 놀고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? 이제 항상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저도 열심히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대학교 때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. 공부도 잘하고 개발도 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. 너무 잘했죠. 너무 잘하니까 대학원 대학원 지나갈 때도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되겠다. 뭔가 내가 뭐가 부족하지? 뭐 새로운 걸 좀 배워봐야 되겠다. 였어요. 대학원 갈 때 그래서 하드웨어를 뭘 해야 되겠다. 근데 사실 제어는 그 뭔지도 몰랐어요. 제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이런 것들. 근데 기존에 내가 좋아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으면서 뭐 새로운 거를 또 접목시켜서 잘난 척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로봇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을 하면서도 그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지금도 우리 그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제가 그걸 잘해서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또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봇이 선정되어서 로봇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그러고 보니 성격은 이제 토니 스타크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. 토니 스타크하고 비슷하게 돈도 잘 버시고 돈 참. 잘 벌어야죠, 앞으로. 이제 돈 잘 벌어야죠. 뭐 그걸 좀 얘기해 볼까요?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영화를 봐도 토니 스타크가 실패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이게 슈트 입고 날아다니다가 막 추락하기도 하고 물건 다 부서지고 뭐 이 로봇 만들다 보면 사실은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실패 경험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그 연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체를 하잖아요. 우리가 망했다라고 표현하려면 로봇이 정상 동작하지 않은 거는 뭐 시작도 못한 거고 사실은 시장에서 망하면 망한 거예요. 로봇을 잘 만들었어도 시장에서 정상 동작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 많이 팔리지 않으면 망한 건데 저는 그래서 망하는 거 전문입니다. 저는 망하는 거 전문이거든요. 일단 그 우리 회사에서 잘하는 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예요.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굉장히 잘해요. 정말 압도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 그런데 그렇게 해서 로봇을
이렇게 해서 나오면 세상 어떤 로봇보다도 넓고 복잡한 어떤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잘 되니까 진짜 많이 팔리겠다라는 공돌이 마인드로 로봇을 부랴부랴 만들었어요.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뭐 로봇 하드웨어 디자인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시장에 파는 거잖아. 단가가 싸야지 돈을 벌지. 제일 싸게 자율주행 잘 되니까 제일 싸게 만들자. 이렇게 돼서 만들었는데 실패했죠. 뭘 저렇게 생긴 걸 가져왔냐. 그리고 특정 목적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못 쓰겠더라고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자율주행 로봇이 있다면 어디에서 쓰지? 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율주행만 잘 돼서 쓸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. 정말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. 그냥 여기서 야, 너 절로 가라고 해서 저기서 여기로 가만 해가지고는 쓰임새가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서 말아먹었죠.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했지만 시장에서 말아먹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더 쉬운 로봇이 있었어요.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이 있었어요. 버튼을 누르면 따라와요. 진짜 잘 따라와요.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일부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생산성을 높이든지 비용을 절감시켜야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은 사람의 인건비를 절감을 못 하더라고요. 사람이 좀 더 편해지는 거지 이 사람이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로봇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고용된 사람의 만족도는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산업이 만들어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잘 따라다니지만 그것도 망했죠. 말아먹었어요. 그 로봇을 다 합쳐서 한 20대밖에 못 팔았을 거예요. 그렇게 이제 망하는 거 연속을 겪고서야 이제 저는 그 엔지니어였었는데 이제 창업가로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망함이 많았어요.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로봇은 자랑을 하자면 자율주행이 워낙 잘 되는데 시장을 봤더니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오더패킹이라는 작업을 위해서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기존 로봇들은 물류센터에서 자율주행이 어려워서 완전 자율주행이 어려워요. 이제 로봇이 그 정도로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실패하지 않고 1000번 했을 때 1000번 다 자율주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회사들은 그 기술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다 접었고 자율주행이 아닌 방식, 뭐 라인을 따라간다든지 마커를 보고 따라간다든지 레일을 따라간다든지 하는 방식의 로봇들만 살아남아 있더라고요. 옳거니 내가 드디어 성공을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장에 자율주행 로봇으로 상용화를 시켰어요. 목적은 그랬어요. 기존에 라인 따라가고 마커 따라가고 하는 방식의 로봇들은 시장에서 기존에 사람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물류센터에는 도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공사를 막 1년씩 해야 되다 보니까 신축에만 적용이 가능해서 기존 물류센터에 도입할 수 있는 로봇을 자율주행으로 만들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만들었어요. 그게 저의 첫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실패 전문가인데 뭐 이제 실패 경험을 쌓아서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. 전홍석 대표님 항상 자주 뵙고, 근데 오늘 이런 실패 사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. 항상 이렇게 토니 스타크처럼 항상 이게 자신감 넘치고 이렇게 잘 된다 얘기만 하셨지, 이렇게 실패를 오늘 많이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오늘 처음 들어서 되게 인상 겸손함까지 네, 완벽하다고. 겸손함까지 갖추신 다 갖춘 남자. 네, 토니 스타크보다 낫네요. 그럼요. 네. 겸손하니까. 자,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, 혹시 박종원 박사님이나 고돌 박사님, 혹시 실패 사례? 예전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암스트롱 로봇을 테스트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저희 로봇의 컨셉은 굉장히 큰 무거운 물체를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는 거를 테스트하다가 좀 욕심이 났죠. 그래서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 굉장히 큰 물체를 들고 막 이렇게 팔로 공중에서 이렇게 이런 조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나면서 오른쪽 팔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. 팔 자체가 그냥 바로 이제 몸에서 분리가 됐어요.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슬펐던 기억이 나고요. 그때는 이제 저녁에 술 한잔 했죠. 그래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로봇을 수리를 했었고, 두 번째로도 이제 약간 두 번째 잠깐만요. 기억나는 게 우직근 하고 나서 새로 또 그 로봇을
다음 버전을 만드셨어요? 아닙니다. 이제 팔이 이제 부러져가지고 네. 아예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네. 그 부분들 이제 재설계를 해서 음. 좀 강화해서 로봇을 다시 봐봐, 이런 거는 실패 아니고 시행착오. 시행착오. 시행착오를 네. 겪었습니다. 네. 시행착오를 겪었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워낙 잘하시니까 아닙니다. 작은 시행착오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베이비 시행착오를 겪었고요. 또 비슷한 사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만들었었거든요.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배달을 60km로 할 수 있는,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그걸 하다가 이제 얘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뭔가 점프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해서 그 저희 연구원 뒷마당에 이렇게 그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점프를 시켜봤어요. 그러니까 로봇이 그 속도로 오다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이거 어떤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걸 만들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때 또 욕심을 내서 점프대를 조금 각도를 좀 높였었거든요. 그래서 점프를 하더니 이제 원래 궤적대로 안 가고 머리가 이렇게 땅으로 부딪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앞부분이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로봇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는 실패까지는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. 네, 네. 저기 전원석 대표님 표정은 계속 보는데 저런 게 시행착오라고? 아니 저런 게 실패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. 눈빛이 아니요, 저는 무슨 매너로. 생각을 했냐면 네. 지금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연구기관에서 또 그냥 지금 있는 걸로 만족 안 하고 당연히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그런 우리 국가의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그 다음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연구원이시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냥 흐뭇해하면서 보고 있었어요. 네. 저 많이 배워 가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훌륭하신 대표님이시네요. 네. 그다음에 고도열 박사님. 뭐 저도 뭐 계속 실패하는 중이고요. 뭐 성공한 적이 오히려 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직도 계속 실패를 어떻게 하면 덜 할까,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매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는 뭐 거의 밥 먹듯이 하는 것 같고,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박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로봇도 막 부셔봤고 뭐 어디 뭐 갖다 박아도 받고 이런 저런 상황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좀 그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연구실도 모바일 로봇을 연구를 하는데 이게 로봇이, 저희는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로봇이 말을 안 들어서 얘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그냥 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막 달려들어서 로봇을 붙잡아서 그 로봇이 못 움직이게 막 잡고 있는데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아찔했던 어쨌든 그런 경험이 되게 있었는데 진취적인 로봇이네요, 그 로봇. 어떻게든 더 이제 그 앞으로 가겠다. 목줄을 나는 벗어나 보겠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였던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겪고 나서 뭐 다시 다 그 로봇을 뜯어서 이제 분해해서 문제도 찾고 이제 다음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항상 나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이제 그 만들 때 안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약간 강박관념처럼 좀 잡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, 일단 이제 당연히 저희는 실험실 내에서만 쓰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정하게 되면 쓰는데 문제는 없거든요. 근데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이제 혹시나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만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도 얘가 이상 동작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정해서 뭔가 로봇을 개발할 때 신경 써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실제로 로봇이 되게 힘이 세서 잘못 동작하면 사람 다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특히 팔 힘이 세가지고.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. 진짜로요? 네. 네. 로봇한테. 네. 그 맞으면 뼈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, 그거? 이제 좀 익숙해서요. 네. 그래서 이제 근육을 키우시는 거죠. 운동 괜히 하는 게 아니고. 네.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저는 좀 놀랐습니다. 이렇게 연구단지에서 로봇 하면은 가장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패만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뭐 솔직히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요. 이런 실패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성장하는 거잖아요. 성장하고 또 본인의 실력이 더 늘어나고
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은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더 실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